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리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제타 포텐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타 포텐셜은 그리스 문자 제타로 표기하며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물리화학적 개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물질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크림, 페인트, 심지어 혈액까지도 콜로이드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의 안정성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데 제타 포텐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타 포텐셜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타 포텐셜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타 포텐셜은 고체 입자가 액체 매질에 분산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자 표면과 그 주변 용액 사이에 형성되는 전기 이중층에서 발생하는 전위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기 이중층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입자 표면에서 전하가 분포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층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공식처럼 제타 포텐셜은 바로 이 전기 이중층에서의 전위차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입자와 용액이 만나는 계면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상호작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제타 포텐셜입니다. 이 값을 통해 우리는 콜로이드 시스템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기 이중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보시면 입자가 용액에 들어가면 먼저 입자 표면이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는 양전하일 수도 있고 음전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카 입자는 일반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반대 전하를 가진 이온들이 입자 표면 주변으로 몰려들어 전기 이중층을 형성합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끌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층이 단순한 하나의 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정층, 즉 스턴 레이어는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아주 강하게 결합된 이온들의 층입니다. 이 이온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확산층, 즉 디퓨스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온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제타 포텐셜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제타 포텐셜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타 포텐셜 측정의 핵심은 전기 영동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기 영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DNA 분석이나 단백질 분석에도 널리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콜로이드 용액에 전기장을 가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동 속도입니다. 제타 포텐셜이 큰 입자일수록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화면의 공식에서 보시듯이 이동 속도는 제타 포텐셜 값에 비례합니다. 이 이동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계산하면 제타 포텐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밀리볼트 단위로 표현됩니다. 현재 상용화된 제타 포텐셜 측정기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정확한 값을 제공합니다. 이제 제타 포텐셜의 가장 중요한 응용 중 하나인 콜로이드 안정성 예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로이드의 안정성이란 입자들이 서로 뭉치지 않고 균일하게 분산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가 오랫동안 분리되지 않는 것, 페인트가 고르게 발리는 것 등이 모두 콜로이드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타 포텐셜의 절대값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제타 포텐셜의 절대값이 30mV보다 크면 안정한 분산계로 분류됩니다. 이는 입자들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충분히 커서 서로 뭉치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절대값이 30mV보다 작으면 불안정한 상태로 입자들이 응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준은 산업계에서 품질 관리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에서는 크림이나 로션의 제타 포텐셜을 측정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예측하고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실제로 제타 포텐셜 값이 클수록 입자 간 정전기적 반발력이 강해져서 더욱 안정한 콜로이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타 포텐셜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응용 분야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 처리 분야입니다.
정수 처리장에서 탁한 물을 깨끗하게 만들 때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제타 포텐셜을 측정하여 응집제의 최적을 결정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비용이 증가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중요합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에 활용합니다. 나노 입자에 약물을 담아 체내로 전달할 때 제타 포텐셜을 조절하여 입자가 특정 부위에 도달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 종양 부위에만 약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기술의 핵심적입니다. 크림, 로션, 파운데이션 등이 오랫동안 분리되지 않고 균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라믹 산업에서는 성형 공정 최적화에 활용합니다. 세라믹 분말을 물과 혼합하여 원하는 형태로 성형할 때 제타 포텐셜을 조절하여 최적의 성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타 포텐셜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pH입니다.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입자 표면의 전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산성 조건에서는 입자 표면이 양전하를 띠기 쉽고 염기성 조건에서는 음전하를 띠기 쉽습니다. 그래서 pH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제타 포텐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온 강도입니다. 용액 중에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전기 이중층이 압축되어 제타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바닷물에서 콜로이드가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온도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열운동이 활발해져서 전기 이중층의 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제타 포텐셜도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첨가제의 종류와 농도입니다. 계면 활성제나 고분자 첨가제 등을 넣으면 입자 표면의 특성이 변화하여 제타 포텐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pH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타 포텐셜을 조절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타 포텐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타 포텐셜은 콜로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자 간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고 분산계의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공정에서 조건을 최적화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물 처리부터 제약, 화장품, 세라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타 포텐셜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미시적인 입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타 포텐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